강원도 고성군의 깊은 산속. 봄은 지금 막 기지개를 켰다. 고요한 아침 산을 깨우고 나선 최진숙 씨와 임재윤 씨 부부. 아, 그 목소리 좋다. 머리 빨간색. 어디 빨간색 있어? 머리 빨갛잖아. 여기야, 여기. 날아간다. 도망간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 알지? 인도하는 거야, 제가. 봐봐. 일로 가라고? 봐봐. 진짜 그렇잖아. 오랜만에 찾아온 이웃을 작은 새 한 마리가 반긴다. 아, 좋다. 안녕하고 인사한다.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인사 좀 받아줘. 막 웃었어, 지금 제가. 까르르, 까르르. 아, 좋다. 그러나 아내의 산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힘들어. 정말 쉽다. 쉬자. 그게 아니라 버팀목. 나무. 턱까지 차오른 숨. 평탄한 산길이지만 진숙 씨에겐 무척이나 험난한 도전이다. 아무래도 선녀탕까지만 가야 할 것 같다. 부부에게 산행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 산속 나무와 풀들에게 간절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다. 언제나 아내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재윤 씨. 머리 감겨주는 것 같아. 밑에 물이 있으니까 진짜 머리 감겨주는 것 같아, 오빠가. 이 물에다가. 고기를 먹이주는 고기 거야, 없어. 어? 고기 없어. 네 먹이도 비듬 없어. 너 비듬 떨어져가지고 뭐 없어. 아, 좋다. 좋다. 마누라! 야! 마누라! 재윤아! 사랑해! 마누라! 건강해! 나무야! 건강하게 해줘! 마누라! 사랑해! 사랑해! 나는 건강하다! 또 다른 하루를 함께 맞이하는 게 그저 감사한 두 사람. 아내 진숙 씨가 4년째 심장암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산골 마을. 이곳에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있다. 싱싱한 돌나물과 우엉으로 아침 반찬을 만드는 남편 임재윤 씨. 칼질이 꽤 능숙하다. 초고추장. 10년 묵은 칼칼한 고추장에 매실 진액을 넣는다. 설탕 대신에 이제 조청이나 매실 에기스, 매실 효소 아니면 또는 뭐 배도라지 뭐 효소 이렇게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대용으로 설탕 대용. 산과 들에 나는 약초들로 효소와 진액을 직접 만들어 쓴 지 4년째. 아내가 발병한 뒤로 조미료는 절대 부엌해드리질 않는다. 괜찮아? 바깥바람을 쐬선지 기침이 더 심해졌다. 오케이? 좀만 더. 쓰러져. 어제 밤에는 안 했어?
기침 안 했어? 그 딱 하더니만 딱 안 하고 그냥 자더라. 오빠가 그거 있잖아. 기침하지 마라, 기침하지 마라 이거. 기침을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4년 전 결혼 7개월 만에 아내의 심장에서 발견된 암은 지금 양쪽 폐로 모두 전이 된 상태. 버티고 있는 게 어쩌면 기적이라고 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질 않다. 고기 대신 채소 위주의 반찬과 담백한 현미밥으로 차려낸 아침.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마누라처럼 상큼해. 상큼해. 돌남을 향해 몸과 마음이 다 싱그러워진다. 반개가 맛있다. 그렇지. 짱 맛있어요. 확실히 그 한식 요리사는 아니거든요. 양식 요리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기본기가 있어서 그런지 한식을 해도 잘 맛있어요. 그래요? 네. 네. 저거요. 잘 드세요. 지금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드세요. 한때 잘 나가던 양식 요리사였던 재훈 씨. 매일 아침 정성껏 건강 밥상을 차려내는 게 그에겐 최고의 애정 표현이다. 아침을 먹자마자 재훈 씨가 약부터 준비한다. 그가 빼먹지 않고 치르는 의식은 바로 아내의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다. 이 비닐을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약이 쓰다 한들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을까? 써도 우리 신랑이 여기다가 기도하고 준 건데 맛있게 먹자. 그렇게 먹죠. 한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숙 씨는 더 열심히 먹는다. 너른 집 앞마당이 얼마 전부터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올 봄부터 황토집을 손수 짓고 나선 재훈 씨. 황토집에서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아내의 말을 더는 흘려들을 수 없어서다. 아궁이 자리가 이 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흙을 한 요만큼 채우고 여기서 이제 흙을 채운 자리가 이제 고래 바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래 바닥에서 이만큼 또 올려서 구들짝 놓고 방바닥 마감하고 방바닥 마감이 여기서. 원래 계획은 소박했지만 불가피하게 대공사가 됐다. 작게 생각했었죠. 작게 생각했었는데 집사람이 손님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불어났어요. 크기가 좀 무리를 해서 좀 하고 있는 중. 화장실과 간단한 부엌까지 갖춘 2칸짜리 황토집. 비용 문제 때문에 모든 공정을 재훈 씨 홀로 해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기다 쌓을 거예요. 황토를 채운 흙 부대도 2,000개 정도는 필요하다. 지금 뭐 이거 하는 거 다 처음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또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느리기도 하고 집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관심을 또 갖고 또 보다 보니까 또 몸이 또 그렇게 움직여지고 요리사였던 그가 칼을 내려놓은 것도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멋지다. 멋있어. 역시 시다요. 우리 신랑이 최고 멋있다. 으쌰. 아내가 다시 건강해지길 바라며 황토집을 손수 짓겠다 나서는 남편이 세상에서 몇이나 될까. 꽃들이 재훈 씨 부부의 외출길을 반긴다. 여기는 샀다야. 아, 밑에는 만발했어. 쭉 올라오는 것 같아. 그게 꽃송이가. 꽃송이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속초 시내 한 한의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6개월 전부터 한방으로 암을 다스려 보기로 한 진숙 씨.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이다. 전체 암 환자 중 1%에 해당하는 희귀암. 심장 육종암 환자인 진숙 씨. 육종암은 상피가 아닌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발병하는데 특히나 심장에 생긴 건 드문 사례다. 발견과 동시에 심장 일부를 잘라냈지만 4년 새 양쪽 폐로 전이된 암 때문에 작년 11번의 항암 치료까지 견뎌냈던 진숙 씨. 그럼에도 오히려 더 커지기만 한 암은 부부를 절망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결국 고성으로 돌아와 선택한 게 바로 한방치료.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4년간)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식이요법부터 기체조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늘 좋지 않았다. 받는 거밖에 안 되셨다고? 수없이 무너진 마음. 그러나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어떤 희망이라도 잡아야 했었다. 맛있지. 한 잔해. 싫어. 한 모금만 해봐. 이거 새로 나온 거야. 이거 뭐야, 새로 한 거. 벌써 그 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맛있다. 그 맛있는 약에 비해. 피와 살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얘 보면서 얘기하잖아. 무뚝뚝한 한마디가 달콤한 10마디보다 더 감동이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이런 남편이 있어서 지금 그녀도 있다. 산골에 저녁이 찾아왔다. 공주가 따로 없어. 공주가. 하루 24시간 곁에서 공주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남편. 사랑하는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나는 있다고. 그래도 뭐야? 작사작곡 하는 거지 뭐 얼굴 빨개지냐고요?
창피해. 이쁘다니까. 아직까지도.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니요, 지금도 가끔 오빠 보면 막 두근두근할 때 있어. 아줌마. 예? 내일 모레 40인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애기가 없어 그런가 이상해. 내가 이상한 건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남편을 보면 설렌다. 오빠 기가 막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것도 스킨십이잖아요. 그 뭐랄까. 아무튼 오빠가 이렇게 느껴지는 기분이라서 잠도 스르르 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마누라. 하지 여보세요? 말라고 그거. 여보세요. 하지 말라고. 창피해. 맨날 여보세요. 맨날 진수 씨 있어요. 에. 마누라 계세요? 여보세요. 남편 때문에 오랜만에 배꼽을 뺀다. 눈물 났어 생각하니까. 왜? 옛날 일할 때 오빠가 진수 씨 했던 거 생각이 나서. 진숙 씨 하지 마. 커피 한잔 할까요? 한때는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 커피 한잔 할까는 안 했어. 진숙 씨 물 한 잔만. 제일 많이 한 말. 저희도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오빠가 저한테는 그냥 마누라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진숙 씨 해주면 예전 일할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좀 그래요. 수줍고 막 옛날 생각나고 그때 이제 오빠가 저 불러줬을 때 그 기분이 생각나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놀려요. 무뚝뚝하고 말수는 적지만 장난기도 만만치 않은 재윤 씨. 미국의 명문 요리학교에서 공부하다 휴식처 들른 한국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아내 진숙 씨를 발견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던 최진숙 씨. 그곳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하던 남편을 만났다. 활달한 성격의 진숙 씨와 과묵하고 진중한 재윤 씨. 달랐기에 더 끌렸던 두 사람은 8개월의 열애 끝에 2008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 진숙 씨가 결혼 7개월 만에 심장암에 걸린 것이다. 갑자기 막 토하고 밤새도록 토하고 배 아프고 막 설사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죠.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이제 검진 받다가 나왔죠. 심장에 뭐가 아주 큰 게 있다고. 심장에 이어 폐에까지 전이된 암과 싸우기 위해 4번의 수술과 11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다. 그런 아내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날 삭발까지 감행했던 재윤 씨.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눠갖기 위해서였다. 항암하러 처음 입원한 날 딱 입원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오빠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뭐 마누라 잘해 하고서는 직장 때문에 가야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이제 문자가 왔어요. 잘 도착했다고. 그래서 딱 봤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삭발을 먼저 한 거예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먼저 쳐다봐 주길 바라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누라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깎았다. 좀 무섭게 생겼는데? 무서워.
다 선글라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꿋꿋이 견뎌내던 아내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싶었다. 이게 계속 병실에서 여기다 김을 묻혀야 되는데. 창피해. 제가 그래서 창피해 빨리 벗어. 안 웃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웃나 했더니 이에 김 빠질까 봐. 이러고. 제가 할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웃게 해주려고 이거를 막 골랐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또 웃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막 나를 웃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이걸 또 찾고 막 택배 받고 했겠구나. 그때 처음 발병했을 때 생각을 정말 집사람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부부로서 재밌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것들이 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살면 내일이 있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일 잘 살려면 오늘 아끼고 오늘 힘들어야 돼. 그랬었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많이.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죠.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죠. 선물 같은 하루가 또 찾아왔다. 아, 풍경이 좋다. 끝내준다. 끝내준다. 하루하루 틀리고 매일매일 봐도 이쁘고 나처럼. 안심아. 요양차 우연히 내려왔던 마을이 이젠 보금자리가 됐다. 아내의 부탁이 있긴 했지만 맑은 공기와 물이 더해진 이곳은 아내의 몸을 낫게 할 최적의 장소였다. 예, 표고버섯 주로 재배 표고버섯 하죠. 맛있어요 이쪽 저 표고버섯이. 누지 재배도 하고 또 공기도 좋다 보니까. 이거야. 아, 이 집이에요? 네, 이 집에서 살았죠. 다 보이잖아요 여기. 밖에 들피면은 여기 다 안에가 다 보여요. 여기 저기 그래서 신문지를 다 가려졌죠. 주민들의 배려로 처음에 마을회관에서 생활했던 두 사람. 편의시설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지만 훨씬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기에 이곳에 온전히 둥지를 틀었다. 아 좋다. 새소리도 좋고. 제가 안녕하는 거, 안녕 그런 거. 아 이쁘다. 진짜 우리가 참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어. 새끼까치야, 새끼까치. 파란색이 있어요. 도망가지 않나요? 안 가네. 도망 안 한다. 인정한다. 여기 파란색이 나죠. 아 이쁘다. 파랑새 아니야? 숨 차다 오빠. 손잡고 함께 걷는 꽃길은 두 사람이 이곳에서 캐낸 또 다른 행복. 좋다. 이 꽃길을 영원히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하얀색은 하얀색.
오빠 뭐 택배 왔어요? 진숙 씨 앞으로 날아온 택배 상자 하나. 으쌰. 뭐지? 뭔데요? 택배 친구한테 택배가 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깜짝 선물은 언제나 더 설레는 법. 우와. 크리스마스 날 아침처럼 기뻐하는 진숙 씨. 선물보다 친구가 보내온 손편지가 더 마음을 울린다. 눈물 나게 고맙네요. 어떤 친구분이신데? 대학교 때. 이제 아무래도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는 다 지금 아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보러 오고 싶은데 못 보러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사랑한다고. 바빠? 집이야? 야, 뭐 이렇게 좋은 걸 보냈어? 너 그럼 다음에 버섯 10kg 보낸다? 병을 얻고 난 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친구가 선물한 오렌지를 맛보는 작은 일조차 신이 허락한 행복임을 아프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 내가 오늘 밤에 딱 눈 감았는데 내일이 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이 순간을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대로 죽어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런 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정말 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아니 아직. 내가 늦잠 자가지고. 우리 여보 고생이다. 고맙고 안쓰럽다. 이리 와, 엉덩이 한번 두드려줄게. 몇 시부터 했어? 자신이 꿈꾸던 황토집을 현실에 그려내겠다며 새벽부터 집터로 달려나온 남편. 내가 이렇게 여기 누워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는 모습. 하지만 홀로 집을 짓는다는 건 아내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일념만으론 다소 버거운 작업. 오수관 하나 설치하는데도 애를 먹는 재훈 씨. 흙집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초보 몫이다 보니 변수를 만나면 당황하기 일쑤다. 칼질은 쉬운데 이거 하려니까 힘드네요. 양변기에 그 오수관 물 설치하는 건데요. 이 전문가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설프네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다소 무모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건 아내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정기검진을 가는 날. 그렇게 갔는데도 가기 싫은 데가 병원이에요. 절대 적응할 수 없는 곳.
벌써부터 수만 가지 상념과 걱정들로 머릿속이 어지럽다. 늘 종달새처럼 지저귀던 진숙 씨의 입이 굳게 닫혔다. 진숙 씨가 지난 4년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 두 달 전 검진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었다.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컨디션 좋다고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니게 나오는 그럴 때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꽤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이번에는 좀 안 좋아, 좀 안 좋을 거야 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진료할 때 그 상황은 미리 추측하고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잠시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진숙 씨 부부가 진료실로 들어선다. 긴장감 속에 진료실로 향하는 두 사람. 힘든 거 없어요? 네? 힘든 거 없어요? 힘들고 그냥 비슷해요. 크게 뭐 기침하지 않아요? 기침은 좀 사긴 한데 심하게 막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2월달 엑스레이거든요. 네. 왼쪽 폐는 많이 막혔어요. 지금 한쪽 폐밖에 없어서 좀 가쁘실 텐데. 연장술이 많이 난다든지. 심장에서 양쪽 폐로 전이된 암. 차면 물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왼쪽 폐의 암은 더 커진 상태. 뽑거든요. 여기서 숨이 더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왔건만 그저 기대에 불과했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은 다른 컨디션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 물론 힘들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더 지났을 때 더 힘들어지면 그때는 좀 더 고생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그래도. 두 달은 너무 길고요. 네. 한 달이나 한 달 반. 한 달 반. 네. 숨 차면 바로 응급실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궁금하시거나 없어요? 네. 식사 잘 하시죠? 식사를 잘하는 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포트. 애써 밝은 얼굴로 진료실을 나서는 진숙 씨. 네 차례의 수술과 1년의 항암 치료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암. 신랑이 없는 항암 치료를 계속한다고 해도 낙관적인 미래를 보장할 순 없는 상황이다. 상피가 아닌 다른 뭐 지방 조직이나 근육 조직 같은 생기는 되게 드문 암이거든요. 1%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환자분 같은 특이하게 심장 주변에 생긴 거였고 그래서 수술을 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하고서는 조금 경과를 보다가 한 1년 정도 만에 폐에 전이가 돼서 또 수술을 하고 이제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육종은 항암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작년 2011년 정도까지는 수술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2011년 말부터는 수술로 조절이 안 되고 다 뗄 수가 없어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했고 환자분은 표준 치료 들어가는 걸 이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항암제 반응이 없어서 치료를 하기가 힘들어서 작년 한 10월 이후로는 지금 치료 없이 그냥 조금 경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술로도 조절이 안 되는 이게 다른 데 전이가 된 육종 경우 평균 생존기는 한 1년 내외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버티시기는 하셨는데 아마 조만간 나빠질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항암제 투입 포트를 단 진숙 씨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받아야 한다. 11번의 항암 치료가 남긴 상은.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버티던 작년이 오히려 더 나을 거란 생각도 든다. 고통 끝에 희망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죽을 힘을 다한 사람일수록 절망도 큰 법. 돌아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다. 봄을 맞은 꽃들은 화려하게 피어난다. 그러나 진숙 씨가 기다리는 진짜 봄은 아직 멀리 있는 것만 같다. 그날 저녁 한마디 말도 없이 각자의 일을 하는 두 사람. 무너져 내린 속마음을 차마 서로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다. 소중한 하루가 또다시 찾아왔다. 고통스럽고 길었던 어젠 무사히 지나갔다. 다행히 또 다른 하루를 허락받은 아내. 재윤 씨의 기도는 더 간절해진다. 좌절하고 무너졌던 아내를 수없이 일으켜 세웠던 지난 4년의 시간. 아내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암과의 싸움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좌절도 낭망도 했을 것이다. 그 역시도 아내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건 마찬가지. 짝구야, 무서워해. 아내를 저 하늘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시간. 가라앉은 분위기를 진숙 씨가 띄운다. 너무 뭐 엄마 언제 하나? 고양이 세수했어? 세수 안 했어. 그래도 감사해. 어제도 기분 나쁘면서 또 이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까먹고 또 실실거리겠지 막 이 생각이 들게 들더라. 오빠도 일찍 잤어? 잘 잤지 나 때문에. 내가 조용히 잤어. 잘 잤지. 어제 피곤했나? 그래서 그런가? 누가? 나? 피곤해도 기침은 나올 건 나오지. 어제 희한하게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들이 알았나 봐. 주인이 지금 화났으니까 조용히 자자 오늘은. 니네들 가만 안 있으면 항암해가지고 괴롭힐 거라고.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랬어. 도대체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제 조용했나 봐. 주인이 화났구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니네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항암을 안 하는 거지. 항암을 지네들 괴롭히는 거야. 너무 괴로웠어 어제도. 안 그래야지 갔다 와도 그냥 똑같이 행동해야지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만감이 교차한다 그럴까? 오빠한테 제일 미안하죠. 좋은 소리 듣고 와야 그래도 보람이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니까 나를 제일 사랑해주고 이제 끝까지 같이 해야 할 사람인데 힘들게 같이 병원 갔는데 좋은 소리 못 들은 게 꼭 내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원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남은 건 한결같이 지켜주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진숙 씨가 조심스레 바깥 날씨를 살핀다. 들이는 열심히 뛰어다니네. 집 안에서. 집 앞 층층나무와 인사부터 나누는 진숙 씨. 요 나무에 봉우리가 얼마나 벌어졌나. 층층나무 가지에 꽃이 피면 자신에게도 진짜 봄이 찾아올 것만 같다. 모자가 꽤 종류별로 있네요. 안 좋아하는데 이거 다 항암한다고 그랬더니 다 엄마가 떠준 거 한 3-4개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선물 많이 보내줬어요. 되게 많아요 모자가. 그래가지고 주기도 많이 줬어요. 근데 저희 집에 오는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 모자 쓸 일을 만들지 말자. 자신과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기소침해진다. 나란히 산책에 나선 두 사람. 휴전선 인근의 산골이라 군인들을 만나는 일은 일상다반사다. 들이 안녕. 진숙 씨의 오랜 친구인 이웃집게 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따꾸야. 꼴친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미안. 진숙 씨네 애견 짝꿍은 아쉽기만 한 눈치다.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아침 일상. 그 속에서 자신만 겉돌고 있는 것 같다. 딱 요 구간이 제일 힘들어. 몸을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오늘따라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진숙 씨. 여기가 잠깐 쉬어가는 곳. 잘해서 쉴까? 응. 아 오랜만에 온다. 예전에 현정이랑 저기서 앉아서 얘기했었는데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 그때도 안 울었는데 하늘나라 갔다는 소리 듣고 나 안 울었는데 오니까 생각나네. 진숙 씨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어떡하지? 갑자기 근데 분위기 좋았는데 왜 아프고? 아, 같이 저기 병원에서 만난 또 환자 한우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예전에 여기 같이 와서 여기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올라가. 계속 있으니까 생각이 나요. 그치? 초인적인 의지로 버텨온 진숙 씨지만 이 순간 먼저 떠나간 친구의 삶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마음을 추스르고 버섯을 다듬는 진숙 씨. 표고버섯 마을이다 보니 싱싱한 표고를 늘 먹는다. 된장찌개에 하나만 넣어도 되겠다. 이거는 이제 가루 내서 그 천연 조미료로 쓰는 거고, 얘는 말려가지고 그냥 음식에 막 넣어서 먹는 건데, 버섯에 항암효과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 거의 반찬, 거의 모든 반찬에 다 넣는 것 같아요. 버섯을. 저는 이 버섯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여기 와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좀처럼 떠나가지 않는 암. 미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도 했었다. 오빠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었죠. 자신이 남편의 앞길을 막았다는 죄책감. 너무 창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너무 앞길이 창창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기 생각도 했고, 시댁에도 너무 죄송스럽고 많이 복잡했죠. 근데 딱 되게 매몰찼어요. 너랑 나랑 결혼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성할 때나 사랑하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너를 지키는 게 맞는 거라고. 딱 그냥 딱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버리고 가서 내가 살겠냐고. 자신의 부탁대로 정말 남편이 떠나갔다면 지금처럼 살아 숨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득해진다. 황토집 석가래에 올릴 소나무를 까느라 여념이 없는 재윤 씨. 지금이야 산골 몫으로 살고 있지만 한때 그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전도 유망한 요리사. 잠시 들른 한국에서 별처럼 반짝이던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미국행도 과감히 포기했었다. 결혼 7개월 만에 아내가 심장암을 얻자 직장마저 그만두고 산골로 거처를 옮긴 재윤 씨. 열쇠 되는데. 고통스럽게 암과 싸우는 아내를 흔들림 없이 지켜냈다. 이런 남편이 있었기에 진숙 씨도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을 것이다. 행선지도 밝히지 않고 말없이 차를 모는 재윤 씨. 여기도 벚꽃이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응? 벚꽃 여기 없나? 벚꽃? 응. 벚꽃 다 졌는데? 다 졌어? 졌다니까? 지금 벚꽃 보러 온 거예요? 설마? 정말? 벚꽃 보러 왔지. 진짜? 이 꽃이 어떻게 다 져버렸나? 진짜? 야, 1등 신랑감이다. 뭐 공사 자재 어디 들어가나. 그러지 않나? 오, 꽃은 다 졌다, 진짜? 아내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 내가 우울해 보였어? 나 우울할 때 오는 곳이잖아. 진숙 씨가 심란해할 때마다 찾는 화암사다. 아우, 좋다. 나무가 굉장히 두껍죠? 장난 아니다. 진짜 안 된다. 돼? 되네?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해야지 이게 된다 야. 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생명력을 조금만 나눠 갖고 싶다. 얘만큼 오래 살게 해줘. 알았대. 알았대. 알았어 그러는데 꽃은 졌지만 그래도 아내를 웃게 했으니 절반의 성공이다. 뜨거. 입 빠져. 여기 오면 참 행복해. 들어올 때는 되게 막 우울하고 속상하게 들어오는데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때부터 행복해. 감사하고. 대리 불안해했어? 그치? 불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막 진짜 뭐 어떻게 될 것처럼. 2달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좀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치 경험상 봤을 때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겠죠. 그래도 뭐 잘 지냈던 거 보니까 또 2달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2달 또 다음에 가서 또 2달 또 잘 살고 다시 또 병원 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함께 눈을 뜰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나날들. 하지만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중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부부는 늘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산다. 다음 날 아내에게 먹일 약초를 따는 재윤 씨. 9개월 전 이사 온 집엔 엄나무 순이며 오가피까지 온갖 약초와 나물들이 자라나고 있다. 드셔보실래요? 좀 풀맛이 나긴 해요. 인삼처럼 약간 좀 끝맛이 약간 단맛도 좀 있고요. 씁쓸하면서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질경이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좀 크면은 곤드레가 되고. 아, 이게 곤드레예요? 예, 크면은. 요거는 당귀. 이제 처음 어렸을 때는 이게 곤드레인지 취나물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모두 전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부지런히 심어두신 덕분이다. 그 전에 할머니가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뭐 비록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덕분에 그래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거에서. 삼지구엽초. 요것도 직접 우대산에 가서 캐오신 거고. 차로도 먹을 수 있고 뭐 술에다 담가서 먹어도 되고. 혹시 요즘 부인한테 야단 맞고 그러시면은 요거 한 일주일만 드시면 아침밥상이 틀려집니다. 얘네들도 세신이라고 해서 쪽돌이풀.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남자가 어느새 약초 박사가 다 됐다. 아내가 심장암을 앓게 되자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고 기체조까지 손수 배웠던 재윤 씨. 황토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라는 아내를 위해 집주는 목수로 변신했다.
상암하는 도중이었거든요. 사실 좀 망설였는데 집사람이 계속 그동안 집을 짓는다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 이런 그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 집사람이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졌었어요.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집 한 채를 짓는 실습 과정이에요. 흙집 학교를 다니고 배관이며 전기설비 공부까지 모두 마친 재윤 씨. 아내에게 하루빨리 건강한 집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4년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지만 비용은 여전히 모자라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공정을 홀로 해나가야 하는 재윤 씨.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매 순간 난관에 부딪히고 일은 더디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감은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는 희망을 버리고 싶진 않다. 제가 병을 고치는 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싶어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 신통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 희망을 가지고서 모든 걸 생활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이진 않아요. 황토집 지붕 아래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그는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 한편 진숙 씨는 외출 준비를 한다. 옷들이 많네요. 제가 좀 이것도 한 3분의 2는 버렸어요. 한때는 홍대 멋쟁이였던 진숙 씨. 그때 당시 이제 수술 딱 하고 나서 뭐 화장품이고 옷이고 다 그때 막 그냥 많이 남겨져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는 사람이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거를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버렸고 요즘도 많이 정리를 요즘도 많이 해요. 네.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이 삶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걸 배웠다. 그러나 삶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 어찌 쉽기만 했을까. 4년이란 길고 험난한 시간이 필요했다. 다 폈는데. 이쁘다.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렇게 꽃이 이쁜 거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나이 또래는 한참 돈 벌고 애 키우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이쁜 것들을 볼 그게 안 됐을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축복이란 걸 전엔 몰랐다. 나 뭐예요? 이거 다 버섯이요. 으쌰. 친구와 지인들에게 표고버섯을 선물로 보내는 진숙 씨.
정성껏 쓴 손편지를 잊지 않는다. 그냥 보내면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손으로 쓴 거. 그냥 사랑한다고. 받는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이제 뭐 보낼 때 꼭 이렇게 손으로 써서 한마디라도. 네. 제가 또 받아보니까 그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늘 격려해주는 친구들의 고마움도 절절히 느끼게 된 진숙 씨. 상사의 길에 서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됐다. 예전에는 옷 막 1, 2년 안 입어도 막 집에다가 쟁여놨는데 이제는 한 해 안 입으면 그냥 헌옷함에 넣어요. 너무 뭐랄까 갖기만 하고 내려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실천하고 있어요. 늘 삶의 마지막 장을 살면 매일이 내려놓는 연습이다. 잠시 뒤 터미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진숙 씨. 뭘 또 잔뜩 들고 오지 말라니까. 잘 찾아왔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뭘 또 잔뜩 들고 오지 말라니까. 잘 찾아왔네. 아유 무거워. 멀리 평택에 사시는 진숙 씨 어머니가 바리바리 짐을 들고 찾아오셨다. 아우 못 살아.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는 고된 여정. 힘들어요. 딸이니까 왔지. 딴 데 같으면 안 가지. 딸이 엄마를 필요로 해야 되니까 와야지. 그래도 막내딸 걱정에 2달에 한 번은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신다. 끝난 것 같아 냉이는. 이 먼데 보내놓고 내가 그냥 그나마 사위가 착하고 잘하니까 내가 마음 놓고 있지. 아유 사위가 너무 착해 잘해. 그냥 우리 딸한테. 결혼 7개월 만에 딸에게 찾아온 천연과도 같은 심정함. 어머니의 마음은 늘 딸 곁에 머문다. 말랐다. 진료하셨어요? 집 짓느라고 애쓰네. 아유. 부쩍 수척해진 걸 보니 홀로 치르는 공사가 얼마나 고될지 짐작이 간다. 그날 오후 여보 갔다 올게. 나와. 진숙 씨가 홀로 한의원으로 향한다. 조심히 갔다 와. 네, 갔다 오세요. 늘 함께 갔었지만 얼마 전부턴 진숙 씨 혼자 다니고 있다. 건강한 집에서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황토집 공사. 그 첫삽을 뜨면서 각오한 일이다. 그냥 혼자 해보겠다고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안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병 나버리면 오빠가 제 또 수발 들어줘야 되니까 힘들고 그 집 짓는 것도 잠시 중단되니까 또 시간도 더디고 그렇잖아요. 일단 저는 제 몸 하나만 잘 추스리는 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가는 길이 쓸쓸할 때도 있지만 남편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싶다. 냉이도 많으네 여기.
딸네 집에 오자마자 어머닌 일거리부터 찾는다. 뜰 안에 지천으로 난 냉이며 달래, 민들레. 맑은 공기와 물을 먹고 자라났으니 지친 사위는 물론 아픈 딸에게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뭐 어때? 이게 냉이. 그리고 몇 가지 해왔네.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거래. 항암 효과 있고. 딸만 나실 때면 그냥 하루에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은데. 남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그냥 목욕탕에 가서 그냥 물 탕속에라서 엉엉 울고 내가 자다가도 그냥 베개님이 흠뻑흠뻑 적게 울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신랑하고 잘 있으니까 또 힐가 잘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 좀. 그 개념을 하고 이제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기적을 주시겠지. 지난 4년간 딸의 병상을 지키며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 절대 울지 말라고 매일 나한테 울지 말라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야속한 눈물은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 사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사이가 너무 잘해주니까 주물기 전에는 몰라. 저런 나이에 나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쉽고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아 너무 아주 그냥 너무 고마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우여곡절 속에 4년을 버텼다. 사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산골에 집을 구하고 약초를 찾아 먹였다. 심지어 아내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려고 자신도 풀만 먹으며 살았던 재윤 씨.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황토집을 완성해 건강한 잠을 선물하는 것뿐. 네, 이렇게 됐어요. 급한 마음이 부상까지 불렀다. 지금 집사람이 빨리 황토방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좀 서두르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아내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잔잔한 마음을 자꾸 두드린다. 많이 다쳤구만. 이 장갑 꼈는데도 이 정도로 다친 거야? 어? 샤워하기 얼른 붙여. 그냥.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로 몸이 성할 날이 없는 남편. 벌써 3번째 부상이다. 조심하란 말이야. 아저씨. 에? 아저씨. 프란시스코 형제님. 물 안 들어가. 물 들어가면 다 하고 나서 마음부터 소독해줄게. 이 정도로 그친 게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진숙 씨. 이렇게 큰 공사가 될 줄 모르고 처음에는 막 해달라고 쫄랐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미안해요. 아 괜히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그냥 조그만 방 하나만 해달라고 할 걸 그랬나? 막 그래요. 미안하고 안쓰럽고 제가 아파서 벌지를 못했잖아요. 그동안 4년 동안. 그래서 벌어놓은 돈은 이미 막 생활비로 많이 썼어요. 써가지고 돈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도 좀 아끼자 해서 본인이 하게 된 거죠.
암 환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집을 원했던 진숙 씨. 공정도 시간도 2배로 늘어나는 일이었지만 남편은 말없이 그 바람을 들어주었다. 마사지 해주는 거야? 애견용 의사 출신이잖아. 이렇게 하면 강아지도 막 좋은데? 오빠도 졸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야! 깨워. 막 입질하잖아 막 그러면. 건드리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입지 많지. 됐어? 미남이다 제 유진은 미남이다. 고행 아닌 고행을 치르는 남편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어서 미안하다. 사랑의 물약. 여기는 괜찮아.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무슨 생각? 맨날 오빠가 나 이렇게 소독해줬잖아. 그치? 예전 수술할 때마다 샤워도 못하니까는 맨날 물수건으로 목욕 항상 매일매일 닦아주고 매일매일 소독해주고. 그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다음 날 새벽. 진숙 씨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한다. 심장에서 시작돼 양쪽 폐까지 전이된 딸의 암세포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에도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열심히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는 진숙이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나 하자.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그냥 묵주신공부터. 신께 매달리는 것 외에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멀리서 오셨네요? 옵니다 멀어. 어디서 오셨어요? 예? 속초. 여기에 이게 지금 좀 높죠? 네. 여기 요 바닥으로 요 바닥으로 이렇게 다 밀어볼. 다 밀건데요. 네, 그리고 저기까지 저 나무 흙으로 싹 저기까지 딱 가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궁이 자리거든요. 여기는 메꾸시면 안 되세요. 거기 놔두고. 그리고 요 마사토로 여기 흙을 여기 보시면 빨간 네. 선 있잖아요. 여기는 저 양옆은 여기까지 채울 거고요. 가운데는 여기 끝까지 올릴 거고. 비용을 생각하면 홀로 해야겠지만 산더미 같은 흙을 나를 엄두가 나지 않아 오늘만은 기계의 힘을 빌리기로 한 재윤 씨. 아궁이 자리를 뺀 나머지 공간은 모두 흙으로 채우고 그 위에 구두를 얹을 생각이다. 어느 틈에 달려와 안마를 해준다. 시원해. 오늘 토요일인데 나오셨어요? 네. 응? 근데 토요일인데 출장 나오셨어요. 네. 출장 마사지. 어제도 안 오셨는데. 365일 출장 마사지. 고용을 잘했지 네가. 항암 후유증으로 아침마다 극심한 근육통을 앓는 아내를 위해 안마까지 배운 재윤 씨.
오빠가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 안 바빴으면 좋겠어. 오늘 끝나면은 좀 한가해져. 좀 시간이 많아져. 오니까. 다다음 주까지. 진짜? 다다음 주까지 나무를 이제 깎아야지. 혼자 막 다 하려니까 힘들어. 도와주세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겼잖아, 그치? 외롭습니다 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좋은 거를. 안마를 받으면서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장모님이 오시니 밥상이 달라졌다. 뜰에서 직접 캔 향긋한 나물이 절로 입맛을 돋우는 것 같다. 역사합니다. 딱 조금 있더라고. 저쪽에는 여기 김사동네 거 밭에 어디 올라가. 거기야? 뒤쪽에. 좋아. 쫄쪽에 올라가면서. 지금이 딱 좋을 때야 이거. 좀 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쁜가 보다 사람들이. 진짜 맛이 배추가 깨끗해야지. 확실히 틀려. 직접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 약을 안 주고 무기는 비료를 줬잖아. 약을 안 주고 배추 기르려니까 배추가 벌레가. 그리고 얘네도 특별 밥을 줬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밥을 줬어요. 오줌 마려 소변 마려서는 거. 저한테도 막 뒤에 뭐 이렇게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다 볼일 보라고. 근데 저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김장해가지고 또 이웃집에 나눠 먹었거든. 그때 그 맛을 보고 달라. 농사를 지을 줄도 몰랐던 요리사 출신 도시 남자.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골 농부도 됐다. 그날 오후 일을 하다 말고 재훈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다녀오겠습니다. 갈게. 그나마 장모님이 계셔서 마음 편히 길을 나선다. 도착한 곳은 집에서 20분 거리의 한 리조트. 안녕하세요. 어제도 혼자 하시네요. 오랜만에 또 오니까 또 생기가 넘치는데. 산골 목수로 살던 재훈 씨가 오랜만에 요리사 복장을 갖춘다. 폼이 나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일하던 재훈 씨.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이모 좀 할까요? 과일 과일 하기 힘들어. 학생 단체하고 오늘? 같이 있어요. 아. 미국 명문 요리학교 출신의 촉망받던 요리사였던 임재훈 씨. 결혼 7개월 만에 아내가 심장암을 얻자 직장을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고성으로 내려왔다. 작년까지 낮엔 이곳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아내를 돌봤다. 공굴이 언제 뜨냐? 네? 공굴이 언제 뜨요? 공굴이 오늘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써야겠네. 네. 오늘 다 돼가지고 언제부터 하는데? 다음 주에 저기 철골 골조 올라가고요.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벽 쌓아야죠.
일하다가 집사람이 갑자기 항암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열이 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한 몇 번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회사 직장에 얘기를 하고 나와야 하는 일을 하다가 나와야 하는 그 상황이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편의를 좀 많이 봐주셔서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자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 없어 결국 일을 그만뒀다. 그 운두령 너도 들어봤어? 문두령이요?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운두령 국에서 나온 거 이거. 형님이 직접 캐시잖아요, 형님도. 아, 얘가 산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 보기에는 이제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요리사죠. 아유 뭐 안 캐는 못 캐시는 게 없으세요. 네, 형님. 저 좀 배웠죠, 저도 형님한테. 호텔리어 출신의 솜씨 좋은 요리사는 동료로서도 보내기 아까운 인재. 아쉬웠죠. 뭐 우리로서는 엘리트 하나 잃어버리는 셈이죠. 근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요리 공부를 마칠 생각이었던 재윤 씨. 지금쯤이면 화려한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돈도 직업적인 성공도 모두 내려놨다. 아내를 살리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중요했다. 집에 남은 진숙 씨는 남편의 홈페이지를 들춰본다. 심장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재훈 씨가 만든 홈페이지. 때로는 환자들과 아픔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돼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정리하는 일기장이 되기도 했다. 모아두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모아두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울고 웃었던 지난 4년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벌써 도언니에 들어온 지 4년이 되어간다. 3년 만에 집터를 마련하고 드디어 금년 4월 초쯤 황토 구들방을 짓기 시작한다. 건강한 삶을 찾아 도언니로 왔지만 정작 잠자리는 건강하지 못했다. 황토 구들방을 찾아 자보기도 하면서 아내는 더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집을 꿈꿔왔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퍼주어도 비워지지 않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다. 건축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좋은 공부 자재를 풍족하게 갖출 수 없다 하더라도 구들방에서 우리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편안한 밤을 보내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때로는 아내에게 차마 내색하지 못했던 남편의 고통도 읽게 된다. 그날 퇴원이 결정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몇 가지 약봉지가 손에 들렸습니다. 아내는 차에 타자마자 어지럽다며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풍경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갖가지 생각들이 괴롭혔습니다. 병원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병원 치료를 그만둔다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병의 진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내 없이 살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창으로 내리는 비는 와이퍼로 닦을 수 있었지만 제 눈에 맺히는 눈물은 닦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아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 춘천 고속도로의 그 수많은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들리는 매서운 바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울부짖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저의 정성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지금도 저의 믿음이 약하다 꾸짖고 계십니까? 주님, 엄마 앞에서 매맞는 아이 심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잘 썼지? 볼 때마다 눈물 나. 간절한 남편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껏 버텨낼 수 있었던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진숙 씨.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내리라 다짐한다. 다음 날 일찍부터 황토집 공사장으로 달려온 재윤 씨.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다. 요리할 때도 멋있고 이거 할 때도 멋있는데 그때는 그냥 멋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멋있으면서 속상하죠. 왜냐면 지금은 정말 막 막일이잖아요. 이런 거 하는 모습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해요. 뿌듯하고 멋있고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짠해요. 어머니, 시어머님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이 사랑을 언젠가 10배, 100배로 돌려줄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어우, 춥다. 황토집터에 흙을 거의 다 채웠다. 황토집을 짓기 위해 배관이며 전기공사까지 공부했지만 아직은 초보 목수인 재윤 씨. 배관이 묻혀있는 곳마다 표시를 해서 사진으로 남겨둔다. 어디다 묻어놓는지 표시를 해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 그 자리를 파니까.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흙이 모자라서 흙을 좀 많이 벗어야 하는 건데 갖다 놨어야 하는 건데 흙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건강한 잠을 선물하기 위한 길은 예상치 못한 난관의 연속이다. 날래 집에 온 뒤로 한시도 쉬질 않는 진숙 씨 어머니. 먹을 거 해놓고 가야 편하지. 아직 다리 잘 몸도 현전한 데다가 이런 김치 같은 건 잘 못 담잖아. 많은 양이니까. 이것도 지키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갖다 먹으려면 홀로 집을 짓느라 부쩍 야윈 사위. 딸을 위해 애쓰는데 장모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사위가 특히나 좋아하는 게 바로 장모님표 열무김치. 풀하고 고춧가루. 이거는 양파, 마늘. 이거는 양파 액기스. 젓갈이나 조미료 없이 내는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맛있겠다. 손주가 맛봐. 자. 열 번 하면 다 속아나. 어? 색깔 됐지? 열어야지. 싱거운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얼마나 비싸면 써도 안 돼. 맛있다. 아이.
어머니의 정성과 남편의 손맛이 어우러진 열무김치. 이 김치 하나면 당분간 반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늘은 저기 내가 한 것보다 사이가 더 맛있을 거야. 내가 준비만 해줬으니까 사이가. 내가 이렇게 해주고 가야지 마음이 한가져요. 집에 가도 한 잔 먹으니까 이렇게 담아놓고 가면. 맛있게 익어라. 맛있죠? 맛있어요. 저희 반찬들이 저희는 다 김치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김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류별로 저희는 종류별로 있잖아요. 또 본인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또 마음이 편하시고 그래서. 살뜰히 돌봐주시는 그 마음이 고맙다. 다음 날 진숙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으로 향한다. 그동안 그럼 엄마 70년 동안 열심히 썼는데 몸이 당연히 고장나지. 70은 안 됐다 아직. 그래도 아직은. 그 정도 썼으면 당연히 고장나지. 지금은 100세 시대래 100세. 엄마 이 꽃 봤어? 어떤 꽃? 벚꽃. 이게 무슨 꽃이야 이거? 벚꽃이야. 벚꽃인데 지네 여기도. 이제 슬그머니 찾아온 봄이 어느새 진다. 작년 11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세포는 오히려 더 커졌다. 결국 6개월 전부터 마지막으로 한방 치료를 시작한 진숙 씨. 그런데 오늘은 진숙 씨가 아닌 어머니가 진료실로 향한다. 딸 대신 의사의 진찰을 받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일까?